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입니다. 경북 구미를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지역이 기반이다 보니 지역이 잘 사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참여정부의 3대 국정 목표 중에 하나가 이 국가 균형 발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방의 경제는 점점 피폐해지고 인구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보이십니까? 그런데 2002년에서 2006년까지 일자리 변동을 살펴보면은 수도권에 무려 83만 6천 개가 늘어날 때 비수도권은 12,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일자리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을까? 국토연구원의 분석 결과 서울 반경 40km 이내에 국가 기능의 90% 이상이 몰려있는 기형적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90년 서울로부터 126km 떨어져 있던 중심이 2000년에는 7km 서울 쪽으로 더 당겨졌습니다. 부산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서 지역 시민단체들이 인구 유출을 줄이고 시도가 분리될 당시 280만 명이었던 전남의 인구는 해마다 적게는 1만 명에서 많게는 15만 명까지 줄었습니다. 강릉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전라북도 인구는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250만 명이었던 때가 얼마 전 같은데 올 상반기 안에는 180만 명 선까지 떨어질 것으로. 만일 지방이 이 닭이다 또는 뭐 가축이다 그러면은 그 가축을 잘 길러서 닭은 알을 낳아서 그 알을 이게 이제 서울에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우선 닭이 탐나니까 닭을 그냥 잡아서 먹어버리는 거죠. 제조업의 무게중심도 서울 쪽으로 5.2km 이동했으며 500대 기업 본사도 5km 더 접근했습니다. 도시 반경 40km 안에 중앙부처의 100%, 100대 기업의 90%가 몰려 있습니다. 응답자의 71%가 지방대 출신에 대한 무시 풍토를 꼽았습니다. 지방에 있으면 시골에 있으면 그 자식들이 그게 그대로 대물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계속되는 인구 감소가 지역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고 있지만 인구 한 명이 감소할 때마다 200만 원씩 세수입이 감소해. 그러니까 공동체가 해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거죠. 결국은. 청년층 인구가 지난 2000년 46만 명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36만 명으로 주는 등 최근 5년간 수도권 인구 유입이 많은 시군은 전주시가 전국 1위. 2000년 초에는요 인구가 2만이었어요. 지금이 4만 거의 5만에 가깝거든요. 그 인구가 1, 2년 사이에 다 들어온 거예요. 결국 수도권만 사람이고 지방은 사람이 아니냐. 결국은 사실은 그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인구 총조사에서 대구 인구가 처음으로 인천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경제가 추락하면서 인구도 줄고 있는 대구. 이대로면 언제 5위로 또 6위로 추락할지 걱정을 해야 할 처지입니다. 대구는 한때 우리나라 3대 도시의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구에서도 지방에 사는 서름을 토로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 GRDP, 그 지역 내 총생산 지표입니다. 그게 이제 12년째인가 13년째인가 지금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꼴찌.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별 채무 현황에 따르면 대구시 빚은 2조 2,946억 원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산업 생산 자체로는 뭐 지금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대기업이 한 군데도 없거든요. 대구에서는. 그러니까 뭐 좀 농담조로 대구의 아가씨들은 그 시집 갈 데가 없다. 일하면 어떤 곳이에요? 이장이 어떤 곳이냐고요? 뭐라고 해야 되노? 경기가 엉망이고 여기는 한나라당 도시고 부산 가깝고 예.
인구는 뭐 많이 줄었고. 지난해 11월 통계청이 5년 만에 실시한 인구주택 총조사의 결과는 잠옷 충격적입니다. 넉 달 전 인구 22만 명 규모의 도시기본 계획안을 발표했던 안동시는 17만 명 밑으로 떨어졌고 안동 인근의 도시 분포입니다. 인근의 11개 시군 크기가 경상북도 전체 면적의 56%에 달하고 경남보다도 큽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다 보니까 인구 유출은 더욱 심각합니다. 인구 주는 것이 그로서 끝난 게 아니라 1년에 매년 2만 5천 명씩 계속 줄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2030년대 가게 되면 거의 인구가 없습니다. 경북 봉화구는 상황이 더 심해 지난 60년 말 14만 명이었던 인구가 지금은 3분의 1도 안 되는 여기는 천연가스가 안 들어와요. LPG 통 있잖아요. 그 가스가 들어오는데 난방료가 배가 비싸요. 청송군은 전입자에게 자동차 이전비 등을 지원해주고 있고 예천군도 쓰레기 봉투 6개월치 무상 지급에다 온천 무료 입장권을 이게 30년 동안에 집값 땅값이 떨어져 왔지 올라가지는 않았으니까 그냥 서울에서 부동산 가격이 뭐 이해 가지고 뭐 폭등했다 뭐 했다 나온다 그러면 여기는 그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렇다면 왜들 이렇게 서울로 떠나는 걸까요? 지역에는 없는 무언가가 서울에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 이유로 다들 서울로 모여드는데 괜찮은 걸까요? 이 정도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각한 줄 알면서도 마음은 자꾸 가니 생각 따로 마음 따로입니다. 서울에 살지 못하면 우라통이 터진다. 춤이 울리네 꽃이 피네 그리워라 내 사랑 서울 스페셜 스팁 블랙홀로 빠져들듯 널 향한 발걸음 자식을 삼켜버리는 넌 크로노스 넌 나의 제국 나는 식민지 서울 대도시에 취해 가야만 해 서울로 나라 면적 10분의 1 인구 반이 모여들어 스모그도 좋아 미세먼지도 좋아 지하철 지옥철 사방이 시멘트 박스 아파트 공화국 첫째를 키워 집안의 기둥 세계적으로 키워 농사지은 땀방울 너를 위해 걷어 특별한 너를 위해 너는 스페셜한 서울 첨단 기계 비싼 기계 찰난 명이 큰 병원에 몰려있어 외래 환자 하루 10,000명 중병 환자 반 이상의 시골 사람 지방 사람 비싸도 가야만 해 서울로 서울로 사교육의 천국 서울로 몰려있어 경쟁을 하려고 해도 의욕이 안 생겨 쪽집게 스타 논설고시 인류학원 모여있는 그곳에 기러기 아빠 독수리 아빠 펭귄 아빠 가야만 해 서울로 피라미드 꼭대기에 오를 수가 없어 기회도 없어 왜 지방대니까 지방대 출신 응답자 54%가 출신 지역 때문에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인재도 지식도 IQ도 청춘도 국민도 돈도 사랑도 서울을 위한 카스트 가야만 해 서울로 카스트 코드를 맞춰 서울로 맞춰 재정도 맞춰 정책도 맞춰 국회의원 제일 많은 수도권에 맞춰 서울이 결정해 뭐든지 네 뜻대로 행정수도 택도 없어 지역균형 발전 그건 역차별이야 2,100만 명이 서명해도 굴먹은 벙어리 외면당한 지방은 가야만 해 서울로 기업은 서울로 공장도 서울로 철도도 서울로 도로도 서울로 수도권서 돈 벌어 양보가 안돼 타협이 안돼 가야만 해 서울로 눈과 귀는 서울에 있네 중앙방송과 언론 매체 지방에 살면서도 서울을 생각 서울을 향한 해바라기 나는 너를 위로하지 휴식으로 위로하고 먹거리로 위로하고 몸은 지방에 눈과 귀는 서울을 위한 시골 문화 서울을 위한 농촌 문화 블랙홀로 빠져들듯 널 향한 발걸음 자식을 삼켜버리는 넌 크로노스 하늘에서 내려다본 서울입니다. 아파트 공화국이란 책을 쓴 프랑스의 발레리 줄레조라는 지리학자는 한국의 서울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1996년에) 서울을 방문했던 한 독일인 학자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네요. Das ist eine Katastrophe.
그것은 하나의 재앙이다. 너무 거대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도시가 이렇게 거대해가지고 어떻게 기동성이 있고 또 제대로 흐름을 탈 수가 있고 국민 생활의 질적인 그런 수준을 확보할 수 있겠냐. 이건 불가능한 것이다.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의 재앙이다. 자, 서울의 창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 사람들은 살기 위해 서울로 몰려들었습니다. 교통이 마비되고 땅값이 오르고 서울의 문제는 이때부터 이미 시작된 겁니다. 꽃이 피네 새들의 노래. 서울 시내의 땅값이 연일 폭등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조사에 의하면 지난 1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10개월간 서울 시내의 땅값은 평균 117.3%나 올랐으며 일부 지역은 무려 8,400%나 폭등한 곳도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날이 갈수록 뛰는 땅값에 고정 공급자들은 졸렬한 당국의 주택 정책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어 64년부터 79년까지 용산, 중구 등의 땅값이 약 25배 오른 데 반해 말죽거리 일대에서는 땅값이 무려 1,000배가 올랐던 것이다. 달리는 버스 줄임문에 매달린 승객들과 안내양이 보기에도 아슬아슬합니다. 버스를 타기 위한 이 같은 반싸움은 이미 습관화되다시피 했습니다. 도시의 원동력인 기동성이 이렇게 떨어진 것은 곧 도시의 기능이 차츰 마비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문제가 불러온 인구 집중 현상은 계속 풀기 어려운 숙제로 쌓여갈 기세입니다. 5만 5천여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지만 어차피 대다수 집 없는 사람들에겐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년쯤이나 어떻게 집 하나 마련해볼까 그러면 또 그동안에 집값이 엄청나게 뛰어버리니까 대체 집장만 하기가 아주 힘들 것 같아요. 하루 1,500만 명의 인구가 서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산과 한강을 빼고 볼 때 실질적인 인구 밀도 세계 제1위로 이상 비대증을 앓고 있는 서울. 그곳은 겨우 전 국토의 1000분의 6밖에 안 되는 비좁은 곳입니다. 이 서울을 살리고 좁은 국토를 균형 있게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책과 지혜가 지금이야말로 필요할 때입니다. 세기말을 알리는 예언자들의 외침처럼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염려는 끊이지 않고 계속돼 왔습니다. 1990년대를 넘어 2000년대까지. 하지만 지금도 서울의 모습은 나아진 게 없습니다. 아니 인구가 넘쳐 생기는 문제점들은 오히려 더 심각해졌습니다. 근데 요즘 신문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사라졌으니 이상한 일이네요. 수도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걸까요? 외국과 비교해봤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초집적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국토의 12%가 안 되는 면적에 전체 인구의 반이 살고 그 인구도 수도권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는 게 아닙니다. 수도권에 살고 있는 인구가 2,400만이면 수도권 가운데서도 채 5분의 1이 안 되는 지역에 무려 2천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대기오염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알고 있는 멕시코시티, 이보다 훨씬 더 서울의 대기질이 안 좋은 상황이고 한 해에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수도권에서만 뭐 11,000명 정도가 발생한다 이런 보고도 있고 2003년에 환경부가 조사해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이제 대기오염으로부터 건강 피해 때문에 노동 생산성이 떨어져서 사회적으로 미치는 비용 손실되는 비용이 한 해 한 60조 원이다. 이러다 보니 수도권의 교통 혼잡 비용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삶의 질인들 좋겠습니까?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죠. 그보다 더 심각한 건 일극 체제입니다. 국가의 모든 중추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하는 모든 산업과 서비스 역시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서울에 사는 나 또한 중요한 사람이라는 기분이 들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울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서울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기득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정보와 인력, 돈 모두 마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듯 수도권으로 집중돼 그리고 그 기득권은 계속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수도권 내 그린벨트 3,900만 평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인천과 특히 경기도 인구가 크게 늘면서 전체 수도권 인구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상대적 박탈감을 더 심화시키고 대치동 땅 한 평이면 평당 1,300원대인 경북 울진의 주택가에서는 9,000평을 살 수 있습니다. 재건축과 규제 완화 혜택이 집중된 서울 등 수도권 땅값은 전체적으로 올랐고 하지만 나머지 지방은 1년 전과 거의 변동이 없었으며 광주와 충북 지역은 오히려 가격이 떨어져 서울공화국이 안고 있는 각종 폐해들 전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집중되다 보니 교통체증, 환경오염, 땅값 상승 등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만 교정한다고 해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악의 상당 부분은 제거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최근의 통계들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이후 4년간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인구수는 51만 4천 명으로 매년 13만 명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출자의 67%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한 해 동안 5천 명 이상이 서울과 충청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데다 통계청에 의하면 2006년 시도별 출생아 수는 경기도가 11만 4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국 출생아 수의 51%가 수도권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갓난아이가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계산마을 역시 6년 동안 어린아이가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산부인과와 소아과는 거의 개점 휴업 상태라는 게 병원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경기도는 2012년까지 10곳의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며 화성 동탄 1지구를 시작으로 총 57만 8천 가구, 약 231만 명이 입주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떠올려도 안타까운 시절입니다. 모두가 어려웠지만 공적 자금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의 고통은 배가 됐습니다. 당시 충청은행은 1,441명 중 945명은 끝내 거리로 내몰려야 했다. 이때 등장한 것이 아랫목 윗목론입니다. 아랫목이 서울, 윗목이 지방. 아랫목이 덮여지면 차차 윗목도 덮여진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아랫목 윗목 논리라는 건 다 굶어 죽고 나서 혹시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제가 볼 때는 실현성 없는 아주 이 논리적 가능성만 있는 대단히 주관적인 수도권 논자들의 이야기고요. 수도권으로만 집중되고 지역은 거의 다 고사가 돼버리고 나면 옮겨올 수 있는 그런 근거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발전한 지역이 거의 없음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올해 인구와 산업경제, 재정과 복지, 인프라 등 5개 주요 사회 지표를 토대로 지역 발전 정도를 계량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을 0으로 볼 때 수도권은 무려 2.5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강원권은 마이너스 1.64, 호남권은 마이너스 1.67, 충청권 마이너스 1.01, 영남권 마이너스 0.46 등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법인 세수도 수도권이 23조 6천억 원에 달해 강원권 2천억, 호남권 5천억 등 비수도권 총액인 6조 2,400억 원의 4배에 달했습니다. 법인세 차이를 보니 어디가 윗목이고 아랫목인지 확연히 구분되시죠? 또 하나 새로운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2007년 3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통계입니다. 그래프가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수도권에 모든 자원이 집중돼도 다른 지역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수도권은
그 자체가 이제 자립형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반면에 지방은 그 교역형 경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통계의 의미는 쉽게 말해서 그들끼리 먹고 소비하고 그들끼리 기대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분도는 어쩌면 서울이 해야 하지 않을까요? 수도권은 이 거대한 이제 우리 한국 경제 구조에서 보면 지역별로 블랙홀로서 다른 지역의 자원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수도권에서 발생한 각종 수익이나 산업 이것들을 지방으로 유출해 주는 효과는 적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수도권이 발전하면 그 효과로 이 비수도권 지역이 자연스럽게 발전할 것이다. 그래서 수도권의 발전 효과가 지방으로 전이 되고 파급 효과를 가질 것이다. 이런 주장들이 상당히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그런데 그 안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도 날이 갈수록 비용을 많이 들이고도 효율을 내기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내놓은 서울의 경쟁력 지표를 보면 윗목 아랫목 이론이 허울 좋은 변명이었다는 게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서울은 우리나라 경제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바는 2%에서 13%에 불과합니다. 참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또 다른 통계입니다. 세계 주요 도시들이 국가 경제를 선도하는 반면 유독 서울만이 국가 경쟁력을 깎아먹고 있습니다. 땅값이나 고용비용 비싸죠. 혼잡비용, 환경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이건 도시를 떠나서 국가적인 경쟁력의 문제입니다. 서울과 비슷한 사례가 멕시코에 있습니다. 저오염된 공기와 빽빽히 들어찬 집들. 그래도 사람들은 멕시코 시티로 자꾸만 모여듭니다. 저기에 과연 꼴이 있을까요? OECD가 낸 보고서에 보면은 우리 서울 같은 경우가 이제 전국 OECD 가입돼 있는 세계 주요 도시들의 어쨌든 현재 상황을 좀 분석한 내용들인데 여기에 보면은 서울은 최하위 쪽에 속해 있고 세계적으로 뭐 잘 알다시피 환경 문제라든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하는 멕시코 시티와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뉴욕과 미국의 슬램가를 떠올려 보세요. 그보다도 극심한 소득 불균형을 우리가 겪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 없이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불균형이 계속 치닫게 되면 우리나라도 지역 간의 갈등 혹은 대립 구도가 국가의 발전을 장기적으로 발목 잡는 양양 김포 노선의 폐회소에 이어서 김해 노선마저 한때 간편히 검토되는 등 무안공항에는 수요가 없는 지방공항 신설로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며 이렇게 의욕적으로 시작된 광주 김치종합센터. 19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됐고 3년 5개월이 지난 지금은 어떤 상태일까? 지난 2000년부터 1,300여 원이 투입돼 울진 공항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나머지 공사는 실질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운항 중단 2달 만에 재취항에 나섰던 예천 제주 간의 항공기는 단 하루 운항으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400억 원이나 들여 지은 예천 신공항 청사는 이제 애물단지로 전락해 이런 가운데 수도권을 기반으로 둔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삽니다.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 수도 비례대표를 포함하면 당연히 절반이 넘습니다. 이분들이 마음먹기 따라서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국가가 기업을 선택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기업이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정부는 기업이 마음 놓고 기업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수도권의 규제가 완화되면 지역에 올 기업들이 없어요. 젊은이들 다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와 같이 일극 중심의 기형적인 국토 구조를 가진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기업의 해외 타출, 엑소더스가 걷잡을 수 없이 가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 어떤 종류의 기득권을 내놓으면 그러면 대한민국의 경제적
그 성장력이 완전히 떨어질 것처럼 이렇게 호도를 하는 거죠. 겁을 주는 거죠. 대한민국은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이 공장 입지를 선택할 수 없는 나라, 정부가 기업 입지까지 강압하는 나라. 당장 내가 일자리가 없고 내 자식이 내 미래가 걸리는 문제인데 어떻게 양보하고 어떻게 더 아량을 베푸냐는 얘기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자유시장 경제 맞습니까? 정부의 기업의 투자 선택을 자유롭게 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40년 동안 속아왔고 다 뺏겼는데 이제는 그것을 찾아와야죠. 서울의 청계천 복원 완공 기념식에 노무현 전 대통령 내외가 참석했습니다. 청계천은 말하자면 거대한 인공 시내입니다. 서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인공으로라도 물길을 만들어야 했는지 오히려 거꾸로 말해주는 사례가 아닐까요? 녹지가 전체 도시의 5%밖에 되지 않는 오염도시에 경사가 났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정부는 앞으로 균형 발전 개념을 보다 확대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정책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국가 균형 발전은 한마디로 말해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살게 하자는 겁니다. 가장 먼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부터 시작됐죠. 첫 단추부터 꿰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자립형 지방경제를 만드는 일이 차례로 진행됐습니다. 참여정부의 3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국가균형발전. 그만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 조항을 새로 마련한 것이 유신헌법이라는 걸 혹시 아십니까? 어찌 보면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한패 주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는데 지역 간의 균형을 명시하기 시작한 것이 1972년 유신헌법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 쿠데타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 정권 정책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포장하고 강화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한 것이 바로 서울공화국인데 그 서울공화국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다 보니까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인식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또 70년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새마을운동이 서울공화국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었다는 것도 처음 들으셨죠. 실습 훈련을 시키는 등 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이미 인구 억제를 위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정부가 하고 있는 일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의 계획을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사업입니다. 70년대 후반에 박정희 대통령이 계획하고 입안했던 것을 이제 와서 이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의 의견으로 신행정수도 특별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수도 이전 활동이 완전 중단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논리는 처음 들어보는 이론이라며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법조계는 헌재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 논리상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관습법을 헌법의 범위로 본 결정은 인정할 수 없고 수도를 어디 두느냐도 어디까지나 정책 결정의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특별법에 반대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역사를 쭉 이렇게 앞으로 이어가면서 아마 가장 부끄러운 결정 하나가 바로 이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이제 본인은
이후 정권에서 균형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성장 논리에 판단하고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무르익어가던 민주화의 분위기는 군사 정권에 적극적으로 맞섰고 많은 희생을 통해 현행 헌법인 9차 헌법이 탄생했습니다. 7월 9일 이한열의 장례식에 모인 끝없는 행렬. 9차 헌법은 민주화 투쟁의 산물이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와 소외된 지역의 균형 발전을 더욱 강조하게 됐습니다. 구차 개헌 오늘날 헌법인데 헌법에는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국가는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123조 2항을 통하여 그것을 확실하게 부각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국가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이란 논리 자체는 이제 더 이상 그 논쟁거리로서 부각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미 이제 우리 국민 전체가 합의한 헌법상으로 우리 국가가 지향해야 될 목적과 가치로서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의무와 시대적인 소명을 참여정부가 인식했고 우리 역사상 최초로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이 국정 최우선 과제가 된 것입니다. 뜬금없는 송곳이 아니라 망가진 것을 바로잡으려 했던 거죠. 수도권 공공기관들이 옮겨올 공동혁신도시 공사의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참여정부가 2003년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 방침을 세운 지 만 4년.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4개와 농업생명 관련 공공기관 4개, 정보통신 관련 공공기관 5개. 정부는 차분히 계획을 진행해 갔습니다. 물론 이런 중요한 절차에 중앙 언론은 무심했습니다. 아니 외면했다고 해야겠네요. 열심히 농사 짓고 환경 지키고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지방이 못 살아야 하나 말인가? (2007년 8월) 대선을 앞두고 정부의 힘이 약해지자 수도권의 과밀화에 반대하고 균형 발전을 촉구하며 천만인 서명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천만인들이 한꺼번에 서명운동에 돌입하다니 역사상 유례가 없는 또 하나의 사건을 우리가 만난 겁니다. 대한민국에는 흑인과 백인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 색깔로 흑인 백인이 아니고 사는 장소에 따라서 흑인과 백인입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차별 유도하는 이 망령을 깨기 위해서 제2, 제3의 마틴 루터 킹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못 하나 되는 게 없습니다. 열심히 만들어 놓으면 그대로 다 빨려갑니다. 불의 골처럼. 사람도 문화도 학생도 재산. 서명은 전국에서 한꺼번에 이루어졌습니다. 균형 발전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가를 국민들이 깨닫고 절감하게 된 겁니다. 정말 역사상 처음 있는 그런 엄청난 그 서명을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전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닌 서울 민국에 사는 지방민의 박탈감을 웅변하는 듯합니다. 우리 지방민들이 그런 피해의식이나 상실감에 얼마나 오랫동안 젖어 있었던가 하는 걸 아주 웅변으로 드러내주는 것이 1,100만 명 서명입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그냥 순식간에 이루어졌거든요. 전국 각지에서 출정식이 잇따랐고 8개 도가 2달에 걸쳐 1,000만인 서명을 이뤄냈습니다. 지방에도 대한민국 국민이 살고 있다는 걸 지역민들이 나서서 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균형 발전에 대한 전북도민 82만여 명의 열망이 담긴 서명서도 전달됐습니다. 수도권 과밀 반대 강원 본부는
지방의 사람과 돈, 기업을 모두 빨아들이는 수도권 집중화의 폐해를 전 국민들에게 집중 홍보할 예정입니다. 2007년 11월 2일 서울역 앞입니다. 균형발전 촉구 1천만 국민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의 패배주의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대기업, 금융, 경제력의 80%, 90%가 수도권에 모인 나라치고 선진국 된 나라 있습니까, 여러분? 하던 일 팽개치고 서울역 광장으로 모이면서 열심히 농사 짓고 환경 지키고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지방이 못 살아야 하나 말인가? 그동안 개별적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서울역에 모여 3차 대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3천여 명의 지방 대표들이 광화문 사거리까지 가두 시위를 벌이며 정말 절실하게 균형 발전을 외쳐댔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날 서울역 집회의 모습은 중앙 언론의 기사에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천만인 서명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기까지 했는데 조선일보의 사회면에서만 조그만 박스 기사 하나, 나머지는 지방의 이런 몸부림에 단 한 줄의 관심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중앙 언론은 눈 감고 귀 막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서울 시민 1,100만이 그렇게 서명을 했다면 어떻게 다루었을까요? 그 서울 시민 1,100만하고 지방 주민 1,100만하고는 등가가 아닌가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1,100만 명이 서명했다면 그건 엄청난 사건이죠. 그죠? 헤드라인으로 올라가야 될 사건인데 그런 것을 보도조차 안 하는 지역균형 발전을 원한다면 지역균형 발전을 제대로 다루어주는 신문을 읽어야죠. 그래야 그것이 여론이 되고 압박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역균형에 반대하는 그런 신문들을 소비를 해주고 그리고 그러한 언론 소비해주는 결과 그 언론이 장악하게 되는 자본의 힘 그걸 통해서 또 자기 스스로의 이익은 몰수당하고 이런 일이 계속이 되고 있다는 거죠. 참석자들은 특히 지금까지 지방의 목소리가 수도권과 정치권에 전달되지 않은 것은 중앙 언론이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균형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충북 옥천은 군 단위의 작은 도시입니다. 옥천신문은 처음 사면으로 시작한 이 지역의 대표 신문입니다.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중앙 언론의 폐해를 절감하고 구독 반대 운동을 벌이는 데 앞장서고 있기도 합니다. 자기 소식을 자기가 오히려 하급화하고요. 또 자기 지역에 대한 자긍심이나 자부심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서울 중심의 사고들을 갖고 계속 신문을 내고 국민들한테 세뇌를 하니까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동아일보 소위 이제 서울 지역 사고를 갖고 있는 이 신문들을 한 20-30년 봐보십시오. 그렇게 세뇌됩니다. 그 신문이 얘기하는 게 옳은 걸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앤지 나쁜 앤지
정권이 바뀌니까 균형 발전의 논리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집니다. 대통령 직속인 지방분권위원회가 폐지되더니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추진했던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논란과 균형발전 예산 삭감, 관련 위원회 폐지 등 균형발전의 의지가 퇴색되는 신호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시대와 역사의 의문은 다시 경제성장의 논리 속에 기약 없이 잠들고 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비전, 이상 이것이 상당 부분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아쉽다. 그리고 그동안의 균형 발전 정책을 그동안에 다른 정부가 산발적으로 하던 것을 이제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한 5년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아직 완성이 된 게 아니란 말이죠.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방의 희망이 쇠퇴되는 것에 대한 그런 깊은 염려가 듭니다. 울진의 경우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1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25%를 기록했습니다. 분도론 찬성 이유로는 경부축 중심의 발전 전략에 대한 비관론과 북부권의 독자 발전에 대한 기대가 60%를 차지했습니다. 수십 년 불균형 성장의 결과로 광주 전남은 산업 기반이 취약한 것은 물론이고 도로나 철도 같은 사회 간접 자본도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 논리나 효율성만으로 국가 경제를 운영한다면 이건 마치 높은 곳에 먼저 올라간 사람들이 뒤따라오는 자들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놓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층 간의 불균형, 지역 간의 불균형, 한국이 제일 심하지요. 경제 논리에 무시하는 노무현 정권 박살나라! 박살나라! 오래 계속 수십 년 계속된 그런 편중 인사의 결과로 동서를 갈라놓고 이제 불균형 발전의 결과로 지방과 중앙을 또다시 분열시켜서 우리 1100만 경기도민은 균형 감각을 상실한 2단계 균형 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시대착오적 균형 발전론을 즉각 폐기하라! 지금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를 얘기하는데 이 차이만 해도 우리가 지난 40년 정도 동안 망가진 것입니다. 43년 동안 망가뜨린 것을 우리가 다시 복원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엄청나게 걸릴 것입니다. 세계 선진국 모든 나라가 분산과 균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부에서 정책 하나 만들 때, 법 하나 만들 때, 시행령 하나 만들 때 모두 균형 발전 영향 평가라는 것을 거칩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로 경상남도가 추가로 이득을 수입이 늘어난 것이 약 900억 정도 된다는 것이거든요. 매년 900억. 균형 발전 정책은 수백 가지이고. 그리고 대단히 정교하게 종횡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본고사 부활해라. 종부세 없애라. 종부세 내는 사람이 2%가 전 국민의 2%가 안 되는데 누구를 위한 언론입니까? 그 언론이 다 2%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왜 이렇게 나오냐? 이거 뭐 마땅하다는 것이죠. 무슨 균형발전 서울서 신문사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균형발전이 무슨 쓰잘데기 없는 소리냐는 건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서울 신문 보시죠. 서울에서 발행하는 신문 보니까 서울에서 발행하는 신문 보면은 균형발전 같은 거 몇 자 있긴 있지만 내용에 가면 정책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전부 그리고 역행하는 분위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저항 전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의 언론이 각성해야 하고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언론들을 키워야 합니다. 연설을 길게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균형발전 정책, 이젠 제가 이상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젠 국민 여러분들이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균형발전 정책이 최상의 정책이냐? 예, 그렇습니다. 모든 가치의 위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앓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궁극에는 저는 언론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평한 방식으로 말들을 분배해 주지 않아요. 어떤 계층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말들을 분배합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정보가 왜곡되고 그다음에 진정으로 이 민의가 형성되는 것을 매우 위험한 수준에서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사건들 이런 것들도 다루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뭐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방 사람도 서울 사람만큼 그 이상으로 대우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2008년 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한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쩌면 재직 중의 인기보다 귀향한 이날의 환영이 더 힘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귀향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해시의 시민으로 전입을 신고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온 김해 봉하마을의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한 2, 3천 명, 일요일 같은 경우는 한 11,000명까지 들어오고 계셔서 마을 주민들은 물론 찾아오는 관광객들과 주고받는 대화 역시 농촌 마을 가꾸기입니다. 오늘 차밭 견학갑니다. 가야 시대까지 유래가 거슬러 올라가는 김해 장군차를 고향 마을에 옮겨 심기 위해서입니다. 화포천 살리기에 직접 나선 뒤에는 지역 환경단체에 고문을 맡기도 했습니다. 제가 시골 가는 것은 제가 그 균형발전 정책 쭉 하다가 가서 그 다음 하나의 이제 그런 그 이제 정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